편제 보겠습니다. 봅시다. 편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의 같은 음양. 편자는 다 같은 음양이죠. 편자. 편제는 인간 욕망의 모든 것이다. 편제는 인간 욕망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뭘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 봤는데? 봤는데 하셔야 됩니다. 뭐 보셨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보셨어요. 인간 욕망의 모든 것이다. 인간 욕망의 모든 것이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식신. 식신에서 보셨죠? 식신은 인간 욕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식신의 욕망과 편제의 욕망, 둘 다 욕망이에요. 둘 다 욕망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아셔야지 제대로 된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식신의 욕망은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욕구. 식신은 나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 보면 19금도 하고 싶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런 거, 그죠? 노래도 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뭐다? 그런 식신의 욕구라면, 편제의 욕망은 뭐냐면, 편제의 욕망은 계획적인 거. 계획.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드림, 꿈이라고 말하는 꿈적인 것. 그렇게 보면 장기적인 것. 되게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떤 걸 목표로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꿈을 가지면서, 그런 욕망을 가지면서 또 인간은 어떤 욕망을 동시에 가진다? 식신의 욕망을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신도 인간의 욕망, 편제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내용은 장기적이냐, 즉흥적이고 단기적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이냐, 이런 것도 있겠죠. 식신은 되게 반복적인 건데 편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욕망이지만 다르더라. 그래서 흔히 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꿈이 있다 없다가, 특히나 편제, 정제, 제가 다 없다면 꿈이 없다, 계획이 없다, 목표가 없다, 계획을 세워놔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제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시고 이상한 거는 바로 의문을 가지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한 번도 제 기억에, 제가 강의에서는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사주 강의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받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편제는 생각이고 꿈이고 목표다. 이게 편제의 정의예요. 사실은 생각이고 꿈이고 목표다. 생각, 꿈, 목표. 그리고 생각과 꿈, 목표를 이루려는 행동과 실천이다. 그죠? 그러니까 편제가 없으면 행동과 실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이렇게 단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은 꿈꾸는 것 같은 허황돼 보일 수 있는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실제 그러니까 이게 편제를 가진 사람이 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재밌어요. 되게 호황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룰 가능성이 있다 없다? 편제를 가진 사람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흔히 편제를 큰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그러니까 사주 배운 초짜들, 한 유치원 수준으로 한 사람들 보면 편제, 사업, 정제, 월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적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 편제, 사업,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수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편제가 사업이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게 왜 가야 이러면은 그냥 가인 거지. 그죠? 초등 정도 되면 기억하고 자음 기억하고 모음 아가 합쳐서 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치원 수준은 어떻다?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가는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편제는 사업이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는. 그죠? 편제가 사업인 이유는 뭐다? 큰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큰 사업을 하려면 일반인들이 보기엔 허황된 면이 있어야 하고, 그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아이디어와 기술과 자본과 인력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이루는 것이 사업이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이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사업을 이뤄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업을 이뤄냈던 그러니까 대기업을 창업하신 분들이 있죠. 반도체, 예전에 컴퓨터, 그죠? 예전에 컴퓨터는 삼보 컴퓨터 이런 분들,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리고 지금 게임 쪽 하신 분들도 실제 게임이 그 정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네트워크 게임까지 하고 전 세계인들이 컴퓨터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서 몇백만 명이 같이 그러니까 게임을 할 거라고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꿔야 가능했던 거지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인터넷이 정말 처음에 초창기에 됐을 때 그 텔넷이라고 저는 주로 미국의 그 대학 이름이 뭐야? 갑자기 이름이 콜롬비아대 서버에 자주 접속했었는데 하여튼 거기 접속하는데 하루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잠시 접속해서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누고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데도 희열을 느꼈어요. 왜 희열을 느꼈냐면 그때 국내에 PC통신은 있을 때였지만 외국에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죠. 물론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언어로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파일을 주고받는데 파일도 큰 파일이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이미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도 정말 이게 용량을 줄이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주고받으면 실제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은 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그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이내에 파일 주고받는 거. 실제 그 1시간에 주고받는 파일이 지금은 1초도 안 걸릴 거야. 아마. 클릭하면 바로 탑 하는데 그때는 그걸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서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시대에서 지금 1초면 1초에 지금 6G가 되면은 1초에 영화 몇백 편이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피드로 가는 거는 뭐의 소관이다? 편제의 영역이에요, 편제로 꿈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물로 가는 자동차, 수소차가 물로 가는 자동차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지금 전기차, 그죠? 전기차도 지금 거의 상용화 직전에 있죠. 디젤이 빨리 퇴출되면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디젤이 비싸지면서 이제 연비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로 넘어가서 전기차 발전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2, 3년 후 되면 발표하는 신차는 정말 대부분 전기차가 될 정도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역시도 전기차를 꿈꿨던 편제를 썼던 사람들의 이게 덕분이죠. 그걸 그 사람들이 크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근데 어떤 꿈을 꾼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밀어붙인 사람들의 산물이 지금 현재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이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어떻다? 과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하는 거 역시도 그 사람이 편제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
도자기를 굽는다. 그거 제가 도자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도자기를 구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듣고 되게 이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냥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서 구우면 도자기가 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그때 당시에 온도를 수백 도씩 어떻게 올렸을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온도를 수백 도씩 올렸을 어떤 화력을 가지고 올렸을까? 그냥 단지 나무에 불만 떼서 바람 붙여서 오르기 힘들었을 텐데 온도를 높여서 그까지 했던 사람은 분명히 또 편제를 썼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연구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편인도 있었을 거예요. 편인도 있었는데 그 설명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꿈꾸던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란 걸, 변화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좋으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편제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꿈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죠? 항상 법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남자에게 편제가 애인이나 첩인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실제 또 편제를 큰 사업, 애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예? 유치원 수준을 보면 그냥 편제 애인 이게 아니고 편제만 들어오면 애인 만난다 바람 피운다 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유치원 수준, 유치원 이하 수준이고 이유가 뭐냐? 남자는 항상 여자를 꿈꾼다. 실제 그렇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남자는 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과거 조선시대에 크게 이룬 사람은 첩을 두고 살았으니 그러니까 뭔가 이뤘다. 크게 이뤘다.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다? 편제를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루면 어떻다? 재산이 있거나 뭐가 있는 사람은 애인이나 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 애인도 잘못된 공식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편제는 사조 해석상으로 애인, 첩, 캐시는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사업, 재산, 생명력, 삶의 원동력, 무대, 시장, 그 다음에 전국구. 옛날에는 이런 말 잘 썼는데 요즘 이런 말 안 씁니다. 실제 이게 전국구란 말을 옛날에 많이 쓴 이유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그런데 요즘 다니기 워낙 쉬우니까 따로 이런 말이 사라졌어요. 지금 없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국구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면 1시간, 기차 타면 2시간이면 가니까. 일단 어쨌든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요런 무대, 시장, 그 다음에 역동적인 움직임, 떠돌이 등으로 읽어낸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그러니까 전국구를 안 하고 글로벌이라고 합시다. 글로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형태로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타입으로 누구하고든 쉽게 친해진다. 실제로 편제를 가진 사람하고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일단 자리가 펴지면 신바람이 나고 끼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 워낙 자유로워서 생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려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편제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편제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남녀 불문하고 인기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보면 인기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재미도 있고 순박하면서도 은근히 고집이 있고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니까 편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꾸준히 노력한다. 어떤 노력까지 한다? 쓸데없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노력까지 한다. 그러다가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좋은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좀 늦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연예인 또는 오락부장의 기질로 유머 감각이 매우 탁월하여 대중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보통 편제를 가진 사람은 어릴 때는 뭐 그냥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정말 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딱 자기 클러스터를 형성을 합니다. 그 모임 같은 거를 형성해서 그렇게 놀고 그것도 큰 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하고 조금 닮아가는 형태예요. 이들은 웬만한 억압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한 번 화를 내면 꽤 오래 가는 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그렇죠? 이게 감정도 안 드러내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이게 사실은 좀 더 비즈니스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이 모든 게 편재에게는 계획된 것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실 편재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고 유머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되게 편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모두 그게 자기의 계획 하에서 행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편재 같은 경우 죄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이루어진 거죠. 편재가 발달한 사람은 타인과 어울리기, 놀기, 대하기를 즐긴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단순하고 담백하며 명랑하고 사교적이다. 한마디로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다. 재물을 꾸준히 모으고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풍류를 즐길 줄 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활동적이다. 편재를 쓰는 사주들은 제다 신약 사주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다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런 말을 저는 안 쓴 말입니다. 왜 안 쓰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정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게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안 쓴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이게 그도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뭐 좀 빼고 이런 거죠. 편재를 쓰는 사주들은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으며 비정기적인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실제 그러니까 편재들이 추구하는 직업이 이런 직업이에요. 이러면서도 대박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가지는 편재의 가장 큰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죠. 편재의 가장 큰 약점. 열정페이.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꿈꾸거나 특정 사업 아이템의 사업을 꿈꾸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쪽 뭐 패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보석이나 이런 거 관련된 명품 관련된 이런 쪽, 그 다음에 예술 쪽 이런 쪽에서는 실제 열정페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나하고 같이 일하면 너도 유명해질 거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형태. 지금은 내가 월급을 못 주지만 이 일이 잘 되면 챙겨줄 거야. 이런 형태. 그죠? 지금 현재 너의 열정을 페이 없이 아주 적은 페이로 너의 열정을 보여준다면 나중에 너한테 편재만큼 큰 재가, 큰 영광이, 큰 명예가 갈 거야. 그러니까 참고 해. 이게 열정페이죠. 이 열정페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더라? 편재를 가진 사람들이다. 편재를 강하게 쓰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재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열정페이. 그죠? 실제 열정페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 디자이너가 자기는 옷 한 벌 몇 천만 원에 팔아먹으면서 무급으로 아니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편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 이것도 하고 싶어서 지원서가 넘쳐난답니다. 거기서 뽑고 뽑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편재를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정페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정페이를 하느니 그냥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노력하시면 됩니다. 편재는 뭐다? 내가 꿈꾼 거는 이룰 수 있다. 이게 편재지. 내가 이거 고생하면 이룰 수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는 누구의 도움으로 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꿈과 목표로 크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천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열정페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월급쟁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편한 직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제가 월급쟁이가 잘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편제라고 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영업직이나 그죠? 요즘 많잖아요. 그죠? PD나 작가, 이벤트 분야,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건축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직업이 어울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번 주인데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컴퓨터 켜놓고 일하시면 되고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해도 되고 실제 출근을 안 한답니다. 그런 직장도 있죠. 그래서 이제 편제를 가지신 분들이 할 일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직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은 많이 만지지만 내 돈이 아닌 직업, 즉 금융계통의 직업이 가장 잘 어울린다. 편제를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금융계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 보험업, 중건업 분야가 적합하다. 대기업 취업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편제다. 그러니까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작은 직장은 눈에 안 들어와요. 큰 직장만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편제의 특징이다. 소유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도 괜찮고 공무원이나 회사원으로서 회계 업무나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이들의 적성에 맞을 것이다. 편제를 쓰는 사람들은 돈 만지는 직업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단위의 계산을 하는 직업, 이런 직업이 맞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상대하는 직업이 잘 맞고 여성은 부잣집 집사매니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분도 실제 편제를 쓰는 남자분들이 여성 상대 직업을 많이 하고요. 이게 뭐 유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부잣집 집사며느리. 집사며느리가 뭡니까? 집사며느리가 그냥 그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아니면 뭐 전업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시댁일을 막 봐주는데 시댁에 뭐가 많더라? 돈이 많더라. 그래서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내 돈은 아닌데 이런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편제를 쓰는 여자분들 중에서 사주에 편제가 과다하면 편제가 많으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고전에 나와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다. 현대사회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 돈 많으면 요즘 병원 잘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편제운은 좀 다릅니다. 편제운이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건강을 안 챙기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직도 재와 건강을 바꾸는 시대예요. 아직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편제가 있다고 수명이 짧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면 과거에 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편제에서 엉뚱한 꿈을 꾸다가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사가 많아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대에는 오히려 편제가 많으면 많은 정보로 인해 건강을 더 챙기는 면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편제가 많으면 재물로 인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 남성은 이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으면 자꾸 이성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건 할 수 없죠. 본능이라서. 부모와 일찍 떨어져 지내거나 부모복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런 거죠. 내가 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안 되면 뭐 유학을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떨어져서 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실제적으로도. 일확천금의 욕망이 있으나 배짱이나 추진력이 부족하고 맺고 끄짐이 약하며 선비나 학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죠? 지금 보면 편제가 과다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과다하니까 어떠냐면은 과다하니까 오히려 추진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떠냐면 편제가 하나 있을 때는 밀어붙이는데 편제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되니까 뭐가 많아진다? 선비나 학자처럼 그냥 관심은 되게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형태로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과다함은 특히나 편제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과다해지니까 어떻더라? 행동하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성 속에서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해 고지식해 보이지만 여성들 속에서는 융통성이 있고 유무감각도 탁월하다. 단 결정적인 순간에 고지식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금 편제가 과다할 때죠. 이들은 적극적인 배짱이나 추진력은 없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은 뛰어나다. 순간적인 재치가 넘치고 농담이나 유머를 잘하며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자칫 가벼운 행동처럼 보이고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때로 투기를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며 승부에 집착한다. 강한 성격이 아니면서도 모험을 무릅쓰기도 한다. 주식, 도박, 경마 등에 손을 대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편제가 많아서 벌어지는 일은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이름하여 인생을 말아먹는 그런 프로세싱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원이나 회계사, 경리직 같은 돈을 많이 만지지만 내 돈이 아닌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면은 돈 많이 만지면 뭐가 되더라? 한번 운에서 한번 풀어낸다고 하죠. 풀어내고 내 돈 아닌 풀어내면 그래도 좀 덜해진다는 거예요. 편제 과다 남성은 애교가 넘치는 애인 같은 아내 또는 커리어 우먼을 아내로 맞이하려 한다. 이런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편제가 과다한 사람의 장점은 대인관계가 넓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며 적응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성에 관심이 많으므로 자칫 구설에 오를 수 있다. 편제 과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과다한 부분은 어디서도 나오냐면 그래도 운에서 들어왔을 편제가 있을 때 운에서 들어왔을 때도 편제 과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관찰해 보세요. 사주에 편제가 있으면 편제는 꿈이다. 그러니 사주에 편제가 있는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꿈이 없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요즘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분명히 편제가 있는데 뭘 할지 모르는 그런 형태.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편제들이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요즘은 편제들이 이거 해볼까? 있어. 저거 해볼까? 그것도 있고 이거 해볼까? 이것도 있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지 내가? 나는 편제에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꿈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는 거 뭐를. 지금 특히 많죠. 특히 애들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뭘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뭐 시키라? 제가 공부시키라고 말합니다. 공부시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주에 있을 때입니다. 조상의 가업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팔자로 본다. 없다면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할 운으로 본다. 꿈이 크고 목표가 뚜렷하다. 연애 편제가 있을 때예요. 이제 월주입니다. 월주에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만 바라보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을 쟁취하기 위해 공부한다면 기꺼이 이뤄내게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집중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뤄낸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월주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월지에 있을 때요. 월지. 어린 시절 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뜬구름만 잡는 백수로 생활하게 된다. 학벌이 성공 포인트다. 특히 월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월지는 학벌이 성공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고졸 신화, 뭐 요즘 뭐 지방대 신화, 아니면은 뭐 그보다 다른 중졸 신화 이런 말이 과거에는 있었죠. 그런데 현대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현대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있죠. 학벌이 좋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하려면 그래도 사람도 붙고 돈도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월지에 특히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뭐 20대, 30대 어떤 꿈을 꿨는데 그거를 좌절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베이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라이센스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월지 편제라면 무조건 공부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현대사회는 앞에 이유로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관찰의 결과니까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을 하지 마세요. 관찰 안 했잖아 당신들은. 그러니까 예. 실컷 관찰 한 20년 관찰해보고 그때 반론을 하세요. 지식이라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관찰해서 30년 관찰해서 이렇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세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해놓고 이게 아니네. 그건 자기가 자기 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치에 있을 때예요. 일치. 배우자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일치편제예요. 일치편제. 일치편제들은 정말 배우자에 대한 이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일치편제인데 타협을 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 말이고요. 결혼해서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 배우자를 느낀다면 헤어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결혼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시주에 있을 겁니다. 말년 편제는 기본적으로 제의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 그러니까 말년의 편제는 제의 누적이다. 그래서 좋다고 본다. 돈 많으면 좋은 거죠, 말년에. 그리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는 자식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시에 편제가 있다는 것은 자식한테 투자하는 형태다.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주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받은 자식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로. 현대사회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죠. 이제 뭐 사다리를 올라서는 거는 끝났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걸 쟁취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못 살면 어떻게 된다? 사실은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방법을 항상 말씀드리죠. 사주대로 노력하면 그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겁니다. 인기를 얻는다면 더 잘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고졸신화 있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고졸신화 있어요. 아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뿐이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를 비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사주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주를 알라는 말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노력도 안 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사주로는 너는 노력 가능해, 너는 노력 안 돼, 너는 목표 가능해, 너는 목표 안 돼, 이게 되니까 좀 쉽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사람은 없었나? 없었어요. 물론 운에서 들어오거나 그것도 사주니까. 그런데 없었는데 뭐는 있냐면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가진 걸로, 내가 가진 인자로, 아니면 운에서 아주 강하게 들어온 인자로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 내가 누가 성공했는데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을 자기가 성공했다, 아니면 내가 성공한 방식을 안다 해서 강의하는 것들, 그거 절대 보지 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자기 사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사주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이죠. 그 사람의 전철을 밟으면 뭐 중간은 간다? 중간 안 가요. 망하지. 뭘 중간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했는데 리딩방이라고 있어요. 리딩방.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준다고 따라만 해도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게 보통 주식 리딩방이라는 거고, 그거 말고도 그쪽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식 관련 책을 읽거나, 안 그러면 예전에 허영만 주식 만화책이 있었는데, 허영만 씨 그거 보면은
거기 나오는 주식 전문가들이 할 말이 있어요. 자기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야 사고 팔아 정보를 줘도 그 사람들은 많이 못 벌고 자기는 많이 벌고 있다더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남 하는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목표를 어떻게 세운다. 목표 세우는 방법. 그거는 배울만 하다고 봅니다. 목표 세우는 방법.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표 세워서 어떻게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목표 세워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남의 성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사주대로 살아야지 성공하지. 남의 성공을 따라가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미 증명돼 있잖아요. 어떻게 증명돼 있습니까? 테드라고 성공학 강의의 거의 최고봉인 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시작되고 특정 강의는 몇백만 회 조회수가 막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몇백만 명이 그 강의를 듣고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도 성공한다는 지금 SNS 보면 성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부자가 어떻게 되고 그걸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그 글 보고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나오겠죠. 어떤 사람? 그 부자와 사주 구조가 비슷한 사람.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따라가서 잘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편제가 시에 있을 때 연월일시가 있을 때 이렇게 적용된다. 읽어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편제가 없으면 편제가 없을 때에는 편제가 없으면 어떠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정제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도 꿈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다. 이런 부분이 강하죠. 정제가 없는 분들은 하루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식신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것도 만약 정제도 없다면 무죄 사주가 된다. 무죄 사주에 관한 내용은 제 이동원.com 그 블로그에 무죄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무죄에 대한 강의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편제가 운에서 올 때 이런 형태니까 읽어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랬죠. 간지별로 편제가 다 다르더라. 이거를 관찰하는 노력을 꼭 하셔야지 220가지의 식신을 다 아시게 되고 22가지 편제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편제는 갑이라고 말씀드렸죠. 갑의 성향을 가장 많이 띠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제 재에 들어왔잖아요. 재는 뭐다?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쟤는 그러니까 목표예요. 목표.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제는 목표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꿈. 그렇습니다. 글자가 지금 되게 이상한데 그냥 봐주십시오. 모이시긴 모이실 겁니다. 편제는 꿈이다. 편제는 꿈입니다. 보통 보면 편제를 목표라고 하거나 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계열에 집어넣기는 해도 그냥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편제가 꿈이냐면 왜 편제의 꿈이고 목표냐면 보통 편제를 사업이라고 말을 하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 그러니까 편제를 가진 사람들이 편제를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사주를 분석해보니까 아니면 성공한 기업가들 사주 끝내 죽을 거니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분석해보니까 그 사람들 사주에는 다 뭐가 있더라? 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편제는 사업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뭐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게 됐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게 됐을까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더라? 꿈이 있더라. 그리고 목표가 있더라.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는 힘이 있더라. 실천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편제와 정제의 차이를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처음에 정제를 설명하고 편제는 더 크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시는데 제가 편제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편제하고 정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편제는 편제대로 설명드려야 되고 정제는 정제대로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같이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편제는 정확하게 꿈이고 목표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다. 이게 편제예요. 이게 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편제가 있으면 이게 그 실천력이니까 이게 뭐로 이게 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사업을 하니까 뭔 돈을 벌더라? 큰 돈을 벌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를 제가 강의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대부분의 이게 사주를 통계라고만 알고 보면 진짜 죽고 나서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과정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인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꿈과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이제 과정까지 그 사람의 삶의 과정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작용력을 아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편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하고 싶은 게 많고 허황된 꿈을 꾸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편제는 생각이고 꿈이고 목표다. 그리고 그 생각과 꿈과 목표를 이루는 행동과 실천이다. 이거죠. 그래서 편제가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편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처음엔 뭘 한다? 야, 그게 되겠나? 그죠? 허황된 꿈이라고 뭐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성공하게 되면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보통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과거에 이런 재벌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이나 뭐 또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튼튼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진 이런 그 기업을 이루신 분들 보면 처음에 그걸 왜 해? 네가 해서 되겠어?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실천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남자에게 편제가 애인이나 첩인 이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자도 남자를 꿈꾸고 남자도 여자를 꿈꾸는 거죠. 근데 남자가 여자를 꿈꾸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꿈꾸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떤 게 되냐면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양이 음으로 흐르는 거죠. 그죠? 양이 음으로 흐르는 거죠. 이 흐름은 행동이고 생각이고 꿈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어떻게 기다린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죠? 어떻게? 틀을 가지고. 이게 관인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이래서 다른 겁니다. 요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그러니까 보통 애인이나 첩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제 설명을 드리면 편하겠지만 일단 꿈꾸는 여자잖아요. 이상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모든 남자가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죠. 이상형하고 소위 말하는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형인 사람을 꿈꾸는데 그 꿈꾸는 게 뭐다? 주로 뭐 애인이나 첩으로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 없을 때는 그거 못하죠. 근데 큰 돈 벌면 그러니까 여자 만나려고 하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다? 현대사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편제는 사주 해석상으로 애인, 첩, 캐시, 현금이라는 겁니다. 현금, 사업, 재산, 그 다음에 생명력, 삶의 원동력, 무대, 전국구. 그러니까 편제가 있으면 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넓게 움직입니다.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도 사람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되게 밝고 맑습니다. 이게 갑이라는 게 작용이 용출이었잖아요.
그죠? 갑이야 용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작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꿈만 있다면, 내 속에 꿈이 있다면 그걸 계속 다 뿜어내기 때문에 항상 밝게 보이고요. 밝게 보이고 애처럼 보이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노인분들 중에서도 되게 그 독특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꿈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보면 얼굴도 노인분들은 조금 굳어 있는 얼굴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되게 밝고, 그죠? 꿈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막 해주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다니시면서 하는 게 다 뭐다? 편재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편재의 작용은 뭐하고 비슷하다? 갑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갑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갑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뭐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그죠? 부드럽고, 그죠?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러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편재 자체가,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끼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식신과 상관을 배웠는데 식신은 행동하는 인자, 상관은 독특한 인자 그랬는데 걔네들도 분명히 행동하는 인자죠. 행동하는 인자인데 실제 편재하고 비교해 보면 식신들은 아주 안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고요. 상관들은 독특한 행동,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식신들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상관들은 확실히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독특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되게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파격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그냥 보기는 위태롭게,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고 새롭고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좀 매력 있게 이렇게 보이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편재는 어떻다? 생각 자체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행동, 이런 걸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끼가 넘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끼가 넘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거죠. 다 춤추고 있는데 춤을 특히 잘 추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어떻다? 그 사람처럼 춤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 부끄러워서 못 추고 뭐 해서 못하고 이러는데 편재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편재는 그런 작용력입니다. 남들이 잘 못하고 있고 설마 되겠느냐 하는 걸 해버리는 그런 형태. 그래서 끼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뭐 편재가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솔선수범하고 봉사정신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웬만한 억압이나 힘든 상황에서는 쉽게 화를 안 내지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 무섭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편재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편재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모든 게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이런 것도 관찰해 보십시오.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앞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한다고 했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다? 자기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큰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봉사단체 봉사하고, 그죠?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 다음에 내가 큰 꿈을, 정치적으로 큰 꿈을 꾸는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어디서 밑바닥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편재를 쓰시는 겁니다. 편재를 쓰시는 거죠. 요 편재를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꿈을 꾸기 때문에 한 가지, 그러니까 편재하고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하고 말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편재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꿈이에요. 이 꿈 중에 어떤 거냐면 열정페이입니다. 열정페이. 열정페이가 어떤 겁니까? 열정페이가 그러니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밑에서 일하는 인턴들은 월급을 얼마 받더라? 무급도 있더라. 그죠? 그 사람들이 무급으로 일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빼고 밤새면서 계속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했다는 자체가 나의 캐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페이. 그거 1번.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스타트업을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 중에서도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안 받고. 내가 이 일을 같이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챙겨줄 거야. 하면서 하는 거죠. 거의 챙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열정페이란 말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열정페이는 뭐냐면, 나중에 큰 것,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생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고생하는. 이 열정페이예요. 그래서 편제를 가진 사람을 까는, 그러니까 굳이 깔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몽시키거나 할 때 까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열정페이를 받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다? 내가 파리도 가가지고 패션쇼도 가고, 맨날 되게 높은 급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모델들, 이름 있는 모델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나, 단체나, 그죠? 또 다른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막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정말 대단한 거 맞는데, 근데 월급은 얼마 받아?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월급은 얼마 받아? 열정페이니까 월급이 낮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을 생각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제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래서 이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 300페이지 중간 단락을 읽어보시면, 편제를 쓰는 사주들은 제다 신약 사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으며 비정규적인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월급장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편제라고 해서 월급 받는 직장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다. 자유로운 영업직, PD, 작가, 이벤트 분야, 인테리어, 그 다음에 건축 같은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만지지만 내 돈이 아닌 직업. 그런 게 금융계통 직업이죠. 금융계통 직업.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죠. 그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예산 집행을 하고 돈 쓰는 직업이에요. 공무원들은. 돈을 많이 쓰는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편제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 들어가면 이번에 사업비가 몇십억인데 이거 자기 월급은 얼마세요? 월급은 얼마 안 받죠. 그런데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직업도 맞다는 거고, 사실은 편제를 쓰는데 사주 구성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까 상관도 비슷했지만 편제도 마찬가지로 돈 나오는 직장을 잡아놓고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대박을 칠 거라고 하면 고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읽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3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성은 부잣집 집사 며느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편제를 쓰는 여자분은 일단 좀 화려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일반적으로 편제를 쓰시면 남자들이 좋아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더라? 사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좀 화려한 분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좀 부자 남자들이 편제를 쓰는 여자분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편제를 쓰면 그러니까 제가 강하고, 편제를 쓴다면 제가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보통 제가 많기 때문에 신약, 내가 약한 사주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은 어떤 식이 되냐면, 그냥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집안에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있는 돈을 쓰면서 그냥 시부모한테 충성하고 살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돈이 되죠. 나중에는 자기 돈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재벌집들 같은 경우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걸 예전에 묻더라고요. 재벌집, 딸이 돈을 잘 쓰느냐? 며느리가 돈을 잘 쓰느냐?
재벌집 딸이 돈을 잘 쓰냐, 며느리가 돈을 잘 쓰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는 딸이 돈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중국의 재벌들 보면 막 돈 날리고, 그죠? 명품,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입니다, 일부. 아주 일부. 재벌집 딸들은 돈 진짜 아낍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찔리는 분들은 아닙니다. 좀 아끼세요. 그런데 며느리 분들은, 쓸 만큼 씁니다. 쓸 만큼 씁니다. 며느리는 보통 그래서 며느리 분들 되게 잘 쓰세요. 근데, 쓸 때만 쓰겠죠, 그죠?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둘 다, 이 말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재벌집 딸도 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재벌집 며느리도 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재벌집 딸들은 신약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조금 신강해요. 조금 신강해서 되게, 이게 굳이 돈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 아버지가 사주니까 요 정도죠. 근데 며느리 분들은 신약하기 때문에 조금 과시욕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벌집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궁합 봐드릴 때도 그런 분들을 추천드리죠. 그러니까 관계가 좀 편해집니다. 약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신약하다면 제가 많다면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런 참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편제가 과다하면 301페이지 편제가 과다하면 보통 예전에는 편제가 많은 사람이 수명이 짧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수명이 짧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죠. 옛날에는 분명히 고립된 사회였고 그 고립된 사회에서 병원도 잘 없고 길도 잘 안 돼 있고 그런데 편제를 가진 사람은 다 많이 돌아다니더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잘 다치는 거고 그렇죠? 잘 다치는 거고 잘 다치면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됐으니까 잘 죽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편제가 있는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편제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정보가 아주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몸을 더 잘 챙기고 더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편제들이 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더 챙긴다. 그 다음에 또 편제가 많으면 재물로 인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 이런 건 그렇죠. 재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인성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그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등락이 심하다. 특히 과다한 사람들은 이렇다. 그 다음에 남성은 이성으로 인한 어려움.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고 또 부모가 떨어져서 지내거나 부모복이 약한 경우가 많다. 요 부모복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강하다는 말은 부모들이 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돈 있는 부모들은 어떻다? 돈 벌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죠? 저도 돈 벌려고 막 다니니까 저희 애들 외국에 있을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보죠. 몇 달에 한 번씩 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예측한 바는 아닌데 남들은 예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지만 한국 딱 들어오니까 코로나 탁 터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일 보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약하다는 이유는 부모가 바빠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사실은 편제 강한 사람들 중에 운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돈이 없거나 폐가망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다가 망했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거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편제가 과다할 때는 일확천금의 욕망은 있으나 배짱이나 추진력이 부족하고 매점 끊음이 약하며 선비나 학자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편제가 과다하다는 말은 사주에 편제가 과다하다는 말을 듣는 거는 사주인자로 보면 한 서너 개 있는 거예요. 서너 개. 그러니까 여기도 편제 있고 여기도 편제 있고 이러면 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제가 많다는 말은 관 그 다음에 식상 그죠? 인성, 또 뭐 있습니다. 비겁. 다른 인자들이 적다는 거죠. 꿈을 꿔서 뭘 이루려고 하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기업을 하나 하려고 한다? 내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거야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뭡니까? 사람.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돈. 그 다음에 조직. 그죠? 기술.
그죠? 뭐 공장 하려면은 그 공장 같은 거 지으려면 그런 뭐 엔지니어나 이런 거 뭐 관련 회사나 이런 거 필요한 거고 땅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을 해결할 쪽도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게 되게 많죠? 필요한 게 되게 많은데 편제가 많다는 말은 다른 인자들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자들이 없으니까 꿈만 꾸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편제 과다가 뭔가 꿈을 못 이루는 이유는 근데 편제 과다가 그러면 편제 과다가 만약에 꿈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혼자 하는 거. 작가. 그죠? 편제 과다가 작가가 되면 혼자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다? 꿈 이룰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봐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혼자서 무슨 공부하는 거. 공부해서 대단한 걸 이뤄낼 수 있잖아요. 편제 많은 사람들도 종교도 해요, 종교도. 그죠? 대단한 종교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이비라는 소리 듣겠지만. 그래서, 선비나 학자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많으니까 다른 인자들이 적고, 여기 혹시 인성의 구성이나 식상의 구성이 좋다면, 이런 식으로, 작가가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종교 쪽에서 되게 나거나.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빠른 거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더라, 이거죠. 어떤 선구자적으로.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연설가나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그죠? 그런 거는 될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을 모으지 않고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편제가 많다. 그러니까 편제가 적당하다는 말은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행이 두루 갖춰졌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실천 인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이건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모든 십신, 모든 뭐, 십간, 모든 십이지지, 이게 많을 때는 마찬가지로 다른 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융통성 부족하고 꽉 막힌 사람처럼 고지식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하고요. 여성들은 이게 편제가 과도해도 되게 융통성 있게 보이고 유머 강도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자는 몸을 잘 쓰고 잘 움직이고 실천력이 있는 남자를 좋게 보는 거고요. 이런 거 양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자는 생각만 독특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편제가 과다함으로 인해서 이거 역시도 고지식하게 드러난다. 읽어보시고.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거는 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제가 상관도 좋은 시대인데 요즘은 편제도 되게 좋은 시대예요.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편관도 요즘엔 참 좋은 시대고 뭐 이런 유튜브를 하든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시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투기도 좋아하고 모험도 좋아하고 성부에 집착하고 이런 부분 다 편제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많단 말은 그냥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현대사회는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돈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돈을 실제로 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도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편제가 과다한 분들 중에서는 저는 편제가 좀 많으시면 그냥 무조건 은행 가세요. 은행. 돈 많이 만지잖아요. 그죠? 무조건 은행 가세요. 뭐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경마장에 취업하세요. 취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마장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경마장이 하나 생길 때 여기 갈까요? 막 그런데 그분한테 마사에 취업하세요. 마사에 그분이 갈 수 있는 그게 됐어요. 갈 수 있는 그게 돼서 그러니까 그냥 간다고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쪽 가서 그거 하시면 돈 많이 벌면 다른 거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나 이런 거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고요. 이제 편제가 과다한 사람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이건 장점 그러니까 편제가 과다하다고 건강을 챙기면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이건 장점은 아니고 어떤 그런 작용력이고 편제가 과다한 사람들의 장점은 일단 대인관계 넓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며 적응력이 빠르다는 점이고 그런데 너무 적응력이 빨라서 이성 문제는 항상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점이겠네, 그죠? 그렇고 이제 사주에 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편제는 꿈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꿈꾸는 거니까 그 꿈과 관련돼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죠?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꿈이 편제, 사주에 편제가 없다면, 그죠? 없다면 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겠죠. 근데 내 사주에 편제가 있는데도 꿈이 없을 수 있겠죠. 사주에 편제가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꿈이 없을 수 있겠죠. 그건 뭐다? 아는 게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꿈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꿈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일단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편제가 적당히 있어요. 괜찮아요, 편제가. 그런데 그 애들이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 공부. 네가 뭔가 꿈이 있으면 할 건 맞잖아. 지도 알아요. 자기도. 왜냐하면 뭐 그때가 십몇 년 살아오면서 원하는 걸 성취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편제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은 네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해. 대학 좋은 데 가고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또 뭐 할 때 BTS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뜰 수도 뭐 관심을 가질 거로 제가 BTS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외국에 다니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BTS가 왜 떴나? 한국에 다른 그룹도 많고 막 많은데 하필이면 왜 BTS가 이렇게 떴나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BTS가 무슨 이게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애들을 무슨 뭐라고 합니까? 애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그 생각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BTS가 뜬 이유는 딱 하나죠. 예, 제 생각입니다. 서울대죠, 서울대. 그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이게 BTS를 만든 방시혁이라는 분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밀어주는 거죠, 사실은.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진출한 아주 많지는 그 몇몇 그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못 거뒀는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큰 성공을 못 거둘 수도 있었던 게 계속 제가 알기로 서울대 출신들이 계속 투자해줬습니다. 계속 투자해줬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작년인가 자기 뭐 서울대 졸업식인가 어디서 했을 때 자기는 뭘 했다? 꿈을 꿨다. 제도권하고 부딪히면서 꿈을 꿨다고. 그래서 이뤘다고 말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꿈 없었는데 뭐는 했다? 공부는 했다. 그래서 들어갔다. 근데 꿈을 꾸니까 어떠다? 이루어지더라.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뭐, 학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학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벌이 좀 옅어질 거라 하는 이 시대에, 명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떠냐면, 내가 진짜, 특출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좋은 데 가야 돼요. 신기하게도 점점 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벌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1991년 이후로 대학 수가 막 늘어났어요. 대학 수가 막 늘어났습니다. 1991년 이전에는 뭐, 지잡대란 말이 없었어요. 지잡대. 그냥 지방대.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뭐 서울대, 연고대, 무슨 뭐 이런 거는 무슨 국대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붙인 거. 서울에서는 그런 게 좀 서울 안에서는 있었는데 지방 이런 걸 따로 안 했는데 실제로 91년 이후에 엄청나게 대학이 많이 늘어나니까 정말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대학 안 가고 그랬는데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는 형태로 되니까 이제 대학생이 돼서 보니까 어떻더라? 학교를 따질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게 내가 기업이고 뭐 어떤 뭐 단체고 볼 때 실제 이게 이 학벌이라는 게 같은 학교가 눈에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 책들을 보시면 이런 게 많아요. 지명, 예, 그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상호, 아니면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더라, 더 좋아하더라, 애착을 가지더라. 이런 게 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심리학 책에 이런 게 다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표를 정하거나 뭘 할 때는 지명을 따서 하거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하거나, 유명한 상호를 따서 하거나, 이러면은 기본은 되더라. 이런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그분이 병원을 팔아서 상관은 없겠네요. 어떤 분, 그러니까,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한 2000년대, 99년인가? 2000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병원을 개원을 한대요. 개원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삼성, 뭐 해라고. 삼성 뭐 해라고. 그러니까, 아니, 삼성을 병원에 어떻게 붙이냐고. 내 이름을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삼성 하라고, 삼성. 지금 삼성이 제일 잘 나가는데, 병원 잘 됐습니다. 삼성하고 나서.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예, 지금 병원 팔고 자기 다른 지금 프랜차이즈 병원 하고 계신데, 삼성 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후배가 또 왔어요. 이분 후배가. 제가 이름 지어서 잘 됐으니까, 이분 후배가 자기는 뭐 할까요? 그 동네 이름 달으라고 했어요. 그 동네 이름. 그죠? 그 동네 이름.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 안과, 동네 이름 치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학벌 가지고 막 욕을 하지만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학교 나왔다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 하면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에서 뽑는다 이러면은 블라인드 채용한다 하면 그런 걸 없어지겠지만 실제로 보이는데 팔이 안으로 안 굽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다르죠. 이런 거 뭐가 다르냐면 그냥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친구들도 다 서울대 나왔고 내가 음악 하는데 친구들 중에 음악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다른 데 투자해줄 거 니한테 투자해줄게. 그죠? 보통 보면 이게 우리가 알기로 벤처 캐피털들이 잘 되는 회사에만 투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친한 데다가 제일 먼저 투자해요. 벤처 캐피털들이. 그죠? 그 벤처 캐피털이 저한테 물어요.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그래 해라. 어차피 그거가 뜰지 여가 뜰지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정말 편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 애가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뭐 시켜야 된다? 열심히 학원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면서 그러면 학벌 가지고 한국에서는 최대한 뜰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가 아주 창조적이고 뭔가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거 시켜야죠. 공부시키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바보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연주에 있다. 그러면 조상의 가업, 성계할 팔자로 온다. 성계할 가업이 없다면 이제 집안을 자신이 일으켜야 된다고 본다. 이게 꿈이 크고 목표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연애 편제가 있으면 애들이 꿈이 커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면 뭐다? 너 공부나 해. 좋은 학교 가자. 가놓고 보자. 설득해야 돼, 설득. 그러면 걔가 알아먹어요. 대부분 알아먹습니다. 지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월주에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그러니까 월주는 이게 행동성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 돈만 바라보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을 쟁취하기 위해 공부한다면 이뤄내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뤄내게 된다. 그래서 월주에 있다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주에 있으면 지금
월주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월지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월지 먼저 읽어볼까요? 월지에 있다면 어린 시절 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뜬구름 잡는 백수로 생활한다. 학벌이 성공 포인트다. 그러니까 월주든 월지에든 있든 얘들 일단 하고 싶으면 공부시키고 가고 싶은 데 없다면 무조건 어디 보낸다? 경영학과 보내야 돼. 경영학과. 무조건 경영학과 보내야 됩니다. 10년 후에도 경영학과는 기업 경영하는 데 있을 거고 금융 쪽이고요. 1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뭐 사라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 학문이죠. 그죠?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기초 학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보내서 그쪽에 보내놓으면 이제 뭐 사업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 월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박을 칩니다. 뭐 있죠. 유명한 회사들 많죠. 그 젊은 나이 20대나 30대 때 지금 스타트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다? 부모가 용감한 겁니다. 던져놨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에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뭐 공부도 하기 싫다, 뭐도 하기 싫다 던져놨으니까. 그리고 뭐 좋은데 뭐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어디 갔는데 공부 안 하고 그거 한다면 그거 하라고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놔둬놨기 때문에 억지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역시도 부모의 아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간섭해서 공부시키거나 그냥 던져놓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일지에 있으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지 편제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해서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 배우자를 느낀다면 헤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립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시주는 말년 편제는 기본적으로 재의 누적을 보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투자되면 뭐가 나온다? 요즘은 애들한테 투자하면 아웃풋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 보고요. 이제 연월일시 있으면 연에 있으면 공부 태만 그죠? 부모의 경제적 혜택 그러니까 돈 있고 관심 분야 많고 이러면 공부 안 할 수도 있죠. 공부 안 해서 어떤 분야를 찾아낸다면 대박인데 아닌 뭐다? 놀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월에 있으면 이제 투기심, 돈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데 도덕성 없는 장사, 일단 돈만 벌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자 풍류, 이성 방황 다 같은 뜻이고요. 일에 있을 때는 금전 문제, 이제 전국 문제, 바쁜 생활, 뭐 투기심, 바람길 했는데 심호와 갈등이 심호. 여자분들 경우에 일지 편제라면 시어머니, 시모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왜 생기냐면 내 일지가 편제라면 남편이 편제 같은 남자여야 되잖아요. 편제 같은 남자. 결혼할 때는 어떻게 결혼했다? 편제 같은 남자라고 결혼한 거예요. 그죠? 결혼할 때는 편제 같은 남자라고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보통 보면 일지 편제인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는 남자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시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 시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이렇게 보여요.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누구하고? 내 귀한 아들하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더라? 결혼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지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뭐 대충 대하는 것 같고 엄마 입장에서 아들은 무조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오와 갈등이라는 거. 그죠? 뭐 남편이 뭘 해서 갈등이고 안 해서 갈등이 아니고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런 거죠. 보통 하는 말이 시부모는 아들이 그랜드인 줄 알고 있고 와이프는 아들이 티코로 보이는 거죠. 그랜저와 티코의 차이입니다. 그런 거고 이제 사주에 편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꿈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만약에 정제도 없다면 무제 사주가 되니까 제가 없다는 거는 아까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랬는데 무제들은 목표가 없어요. 무제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오늘 유명한
BTS 얘기도 하고 기생충 얘기도 하네요. 기생충 보면 너는 다 목표가 있구나. 그 아들은 목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 송강호는 뭐다? 나는 목표가 없다. 그죠? 목표가 없다는 말은 뭐다? 아, 그 사람은 무죄 사주일 거야. 그렇게 무죄 사주라고, 죄가 없는 사주라고 보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영화 속의 한 행동을 보면, 아, 무죄들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드라마나 어떤 작품, 소설이나 이런 작품을 보면서 저 극중 인물이 사주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이게 사주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편제가 운에서 올 때 보겠습니다. 대운에서 올 때 보면 갑자기 무대가 넓어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투기, 군주, 다사, 그 다음에 촌놈은 서울로 간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대운에서 오면 이게 대운은 환경이잖아요. 편제운이 대운에서 오면 내가 내 눈에 돈 많은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 내 돈이 아니죠.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질 수 있게 내가 움직여야죠. 내 사주에 맞는 일을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그 대운이 오기 전에, 현재 대운이 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근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대운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다 돈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는 상태. 괴롭겠죠. 그래서 현재 대운은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도 하고, 투기를 해서 죄를 채워 넣으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군주하고 다사다난해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 세운에서 오면은 활동성이 확장되고 시장을 개척하고 큰 돈 유통하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투기 행위로 가요. 월운에서 올 때는 그냥 바쁩니다. 일이 많죠. 주변에 막 돈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야 되고 아니면 돈을 벌려고 다녀야 되고 이런 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운에서 오면 왕성한 활동이고 뭐 멀리 단기로 다녀올 일이 생기고 여자와 관련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론이기 때문에 작용력 자체는 약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편제 역시도 요 관찰력을 이게 각 지지별로 그러니까 간지별로죠. 간주별로의 관찰력 그러니까 작용력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좀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